이런 질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조화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행화 대비해서. 일단 관리가 필요가 없죠. 네. 관리가 필요 없는 게 가장 크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제품 소개를 한다면 어떤 죽어 있는 꽃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죽지 않는 꽃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저희 우리 그리밋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서지원 대표님께서 오셨고 오늘 간단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운영하시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리밋은 네. 그리밋은 이제 식물을 만나다라는 음. 저희 그리밋 브랜드의 이름 뜻이 그린 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식물을 만나다라는 뜻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음. 제가 원래 한 20대 초반부터 한 10년 정도 의류업에 있다가 음. 이제 아기 낳으면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 꽃집을 하셨거든요. 동네에 네네. 하나밖에 없는 꽃집을 네.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그쪽에 있고 저도 항상 화원에서 자랐으니까 음. 그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또 화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원래 이제 접었었는데 네. 접었다가 이제 꽃과 식물을 너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네. 그냥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화원을 혼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또 봤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솔직히 원래 본업이 있으시거든요. 또 네네.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마침 의류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너무 뭐 그쪽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하고서 20대를 거의 다 그렇게 보냈으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지는 없었어요. 머릿속에 없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먹고 살기 좋아질 테니까 음. 원예 쪽에도 더 관심을 가질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말 그대로 그냥 꼬신 거예요. 음. 저를 음. 이렇게 같이 끌어당기려고. 해보자고. 왜냐면 사위도 왔고 이러니까 음. 자기가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그때 하우스를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를 이제 꼬셔서 같이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그냥 1년 정도 음. 월급쟁이 일을 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엄마랑 싸우고 막 하면서 뭐 식물도 키우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막 음. 했는데 이거를 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왜 이쪽은 이렇게 사업이 발달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음. 했어요. 첫 음. 번째로.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원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수준에 비해서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네. 너무 원예 문화가 발달을 안 한 거예요. 음. 정말 대표님 혹시 꽃 어떤 거 종류 아세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망고 튤립 정도, 네. 장미, 뭐 튤립 이 네. 정도만 알고 있죠. 장미, 튤립, 해바라기 그 정도 네네. 아시죠? 네. 근데 굉장히 꽃 종류도 많고 식물 종류도 음. 많은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좀 배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원예 업계 자체가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가가지고 좀 젊으니까 의류도 했었고 네. 하니까 사진도 좀 찍을 줄 알고 그러니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음. 그때는 시골이니까 여기서 음. 내가 들어가면 잘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되게 많이 원예 문화가 우리나라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꽃집을. 남편이랑 둘이 하면서 원래 엄마랑 있던 데서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네. 제가 그 아. 앞쪽으로 건물을 이제 내서 꽃집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쇼룸처럼 미술관에서 작품 하듯 보듯이 제 눈에는 너무 예뻤거든요, 음. 식물이. 그래서 그렇게 두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림이시라는 브랜드 네임이 나왔고 그때. 네. 왜냐면 사람들이 화원에서는 꽃을 이렇게 봐도 너무 많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쵸. 종류를 모르니까 안 보여요. 어. 그래서 그러면 좀 예쁘게 해놓고 카페처럼 잘 쇼룸처럼 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리밋이라는 쇼룸형 매장을 오픈을 했고 그렇게 오픈을 하고서 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꽃집으로 자리 잡고 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사람들이 식물을 잘 몰라서 못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되게 다 나는 식물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류를 모르고 환경에 안 맞아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유튜브를 먼저 했어요. 네. 유튜브를 해서 식물 잘 키우는 법을 음. 알려줬죠. 그냥 뭐 이유 없이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정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식물 키우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식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서.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로 환기가 안 되고 두 번째 채광이 안 되고 우리나라 주거 환경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식물 키우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그쵸. 사계절도 있고.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겠다고 막 내가 관심만 가지면 키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또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꽃집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조화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리 쪽 사업이 좀 괜찮아서 네. 겨울마다 꽃집을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중국 왔다 갔다 해보니까 조화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 그 조화 괜찮은데 그럼 이거를 조화를 시장을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조화들이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포트에다가 그렇죠. 저기 옆에 이케아가 있더라고요. 네. 이케아처럼 되게 티나고 안 예쁜 조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조화들은 실제 살아있는 식물이랑 이름도 달라요. 그냥 외계 식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업자들은 생화를 모르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화를 안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일단 화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분부터 심어서 나가자. 그리고 실제 생화 같은 나무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화분에 심어서 그냥 정말 놨을 때 생화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해서 리얼 플랜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질문들이었는데 계속 질문에 꼬리를 잇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캐치해서 들어주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생각시 근데 이게 기존에 그럼 생화 사업이 잘 안 됐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벌써 한 5년 넘게 사업을 지속을 하셨고 또 확장해 오신 거 들어보면은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이 생화 팔던 사람이 갑자기 뭐 조화로 넘어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남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의류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제가 실제로 다 찍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가 10년 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꽃집도 안 되진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꽃집이었고 항상 저희 꽃집이 이제 전국에서도 꽃집 사장님들이 와 저기 꽃집이 잘 된다고 볼 정도로 잘하는 감각이 있으셨네. 네, 잘하는 꽃집이었는데 그래도 이걸로는 저희 직원 미래를 보장시켜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저희 지금 있는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얘가 계속 여기 두면은 계속 더 이상 회사가 발전을 안 하고 동네 꽃집으로 남는다면 얘가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회사를 키우기가 어렵겠다. 내가 즐거움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한계성을 좀 보고 그때는 이제 생화기도 했고 생화는 굉장히 그 한계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생물이라서.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생화를 가지고 전국에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가 그 조화를 하는 데가 아무도 없구나. 그럼 내가 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전환을 했죠. 보통 이제 생화의 장점을 찾자고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조화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생화 대비해서? 조화의 일단 관리가 필요가 없죠. 네. 관리가 필요 없는 게 가장 크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식물 내가 잘 키워도 가장 큰 문제는 수영이 변하거든요. 나무는 자라면서 원래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들은 그것도 관리의 한 일종이긴 한데 살아있는 나무들은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이런 실내 공간 안에서는 나무가 자라면서 수영이 변해요. 모양이 말 그대로 좀 제가 사람이 뚱뚱해지는 것처럼 만약 햇빛을 못 받으면
기아처럼 모양이 마르거나 모양이 안 음. 예뻐지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실내에 식물을 두는 이유가 당연히 내가 기르는 재미도 있지만 음. 디자인성이나 이런 예쁨이나 그쵸. 푸릇함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쵸.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흉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꽃집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 실제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놨을 때 꼭 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한 그냥 느꼈을 때는 정말 식물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려고 노력을 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내에서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데는 음. 문제가 없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식물이 아니라 지금 조화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정말 생화라고 느낄 정도라서 저도 작년까지는 저희 와이프한테 매달 이제 꽃다발을 선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꽃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막 꽃을 막 기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받는 거 네, 자체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그 마음을 좀 채워주려고 주는 건 있었는데 주면서도 늘 생각했던 게 요새 막 꽃다발 한 번 사면 막 8만 원, 9만 원씩인데 주고 나면 한 일주일 가고 이제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속으로는 왜 굳이 저거를 계속 받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판매하시는 것 중에 이런 꽃 종류들도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꽃 종류는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음. 생각보다 시중에 좋아하는 좀 퀄리티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아, 꽃은. 네, 저희만의 이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좀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생화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플로리스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생화는 또 생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리얼 플랜트를 하지만 생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생화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생화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플랜트 같은 경우는 관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키울 수가 없기 음. 때문에 리어 플랜트를 하는 거고 사실은 생화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즐기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어느 정도 생화를 할 수 있으면 생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그거 외에도 조금 더 오래 가야 되는 조화가 있다 그러면 좀 꽃 종류도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뭐 여자들은 사실은 생화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마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생화를 선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뭐 음. 이제 좀 요새 좀 핫한 어떤 플랫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걸로 제가 좀 듣고 있는데 네. 그 시작이 어땠고 왜 그런 반응이 온 것 같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그 스레드를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사실은 스레드를 제가 한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음. 작년, 아닌가? 재작년인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스레드를 한 지가. 근데 왜 스레드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때 의류를 할 때 인스타그램이 한참 음. 제가 의류를 할 때는 PC로 의류를 사던 시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SNS가 거의 활성화가 페이스북 정도 할 음. 때였는데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을 초반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그 시기를. 음. 인스타그램을 이제 선점을 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관리도 못했고 왜냐면 당시에 그냥 저희는 PC로 자사모를 했었는데 그냥 자사몰에 하루에 한 1만 명씩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오, 그때 사업 당시에. 수완이 있으셨네요, 원래. 아니, 수완이라기보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음. 그런 쇼핑몰들이 많았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의류를 많이 파는 업자들이 없었고, PC로 할 때였으니까,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지그재그, 에블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였고, 정말 그냥 사이트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초창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때도 사실은 레드오션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굉장한 호시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델들이 당시에 네. 제가 이제 10대 후반 의류를 제 나이에 맞게 했었는데 모델들이 얼짱이나 이런 애들이어서 네. 되게
그 친구들을 보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혜를 좀 봤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놓치고 의류를 이제 그만두면서 아, SNS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람을 모아야 되는구나. 내 사이트에만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나서 스레드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차피 인스타 기반이긴 하지만 스레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럼 스레드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레드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했었던 거는 그냥 계속 댓글 달고 다녔어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 글도 남기지만 뭔가 스레드가 양방향 소통이 되게 중요한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마케팅 업자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느껴서 그거를 이제 막 초반에 음, 댓글을 열심히 달고 다니다가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때 당시 또 운이 좋게 제가 꽃집을 딱 그만두면서 이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페어에 나가게 되고 음,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좀 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나가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막 재고를 가지고 가서 고생을 막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스레드에 남겼어요. 약간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성향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속상하다. 이런 네. 글들을 그냥 초반에 계속 남겼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막 어떤 플랫폼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에서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것 같다 보이면 힘든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와 이때는 정말 힘들어서 뭐다 내려놓고 싶었다 그랬던 순간이 있으세요? 그때 있죠. 그 저 팝업 처음 백화점 팝업 갔을 때 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했거든요. 어, 풀로 2주 동안. 근데 그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남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진짜 제일 싼 막 다 쓰러져간 오피스텔에서 가서 혼자 이제 팝업을 하는데 저 제품을 처음 이제 거의 뭐 온라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없고 이 제품을 처음 선보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 컴플렉스 같았던 게 저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화가 좋고 생활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리얼 플랜트를 만든 건데 음,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보면 이거 가짜잖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짜고 나는 생화가 더 훨씬 난데 가짜를 왜 서 가짜 뭐 풍수에도 안 좋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대놓고 네. 면전에서 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아, 그렇지. 저희 나이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른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이 와서 어쩌잖아 이거 왜 사? 이런 식으로 에이 막 이러면서 약간 조화라는 가치에 대한 거를 좀 좀 많이 이제 조화는 싸구려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마음은 진심으로 만든 제품인데 대부분 그렇죠. 다 그러시겠지만 내 마음은 진심을 다해서 만든 제품인데 네. 이게 약간 후려치기 당할 때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브랜드를 초반에 알려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다 계속 섞이면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제 생화 시장도 있고 이제 조화 시장이 있을 때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조화 시장의 어떤 LMS 같은 존재가 됐는데 어쨌든 경쟁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조화 시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그림만의 어떤 철학, 슬로건이 있다면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조화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화를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화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아예 경쟁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져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조화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화 업체들은 굉장히 대량으로 조화를 수입을 하거나 네.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단가로 가격으로 승부를 본다거나 뭐 물량으로 승부를 보면 저희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기 그쵸, 때문에 저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부터 리얼플랜트라고 제품명을 지은 이유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데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잡았고 이 제품을 잡은 거예요. 생활을 아는 사람은 조화를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고 조화를 아는 사람들은 굳이 조화를 팔기 위해서 생활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시장을 저는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림시대 대표님으로서 또 그런 고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 어머니 나이 때 예, 생화만을 고집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그래도 조화에 대해서 좀 뭔가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게 뭐일 것 같으세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설득을 하지 않아요. 음, 저의 타깃이 아닙니다. 어,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제품이 이분도 설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된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분들은 조화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음, 정말 잘 키우시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필요가 없고요. 음, 저희 타깃은 아닌 걸로 이제 제가 마음을 음, 바꿔버렸어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요? 우리의 고객은 딱 제 나이 또래 엄마들. 음, 이제 저 딱 설명을 드리는 게 내 집을 꾸미기 시작한 신혼 부부나 이제 음, 아이가 조금 커서 집에 이제 가구를 들이거나 음, 좀 왜 요즘에는 가구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금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원하는 좀 안목이 있는 소비자들이 저희한테는 음, 타깃인 거고 음, 그분들을 타깃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음, 제품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음, 저는 좋죠, 오히려. 음, 그래서 아예 가격으로는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음, 이 소비자들의 모든 연령 높은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음, 이해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이 하는 일이고 음. 저희는 이제 스몰 브랜드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제품이 마음에 드는 고객들한테 우리가 닿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야, 싶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이 사업을 오래 이제 해오셔서 그런지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제 마케팅을 좋아합니다. 네, 네. 뭔가 경험으로 체득하신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대표님의 어떤 방향, 그림잇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리밋은 어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리밋의 방향은 지금 이 리얼 플랜트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사람들의 일상에 꽃과 식물로 모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분야를 계속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고객층도 있겠지만 사실 좀 예비 창업자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네, 좀 이제 뭔가 대표님은 좀 남다른 선택을 계속 해 오고 계신 것 같고 또 자기만의 뭔가 그 줏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망설이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내가 가진 무기가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방향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음, 정해지고 그 방향이 정해져야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물론 저도 돈을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낄 수 있는데 돈을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면 일을 오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내가 가장 가진 무기를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음, 알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보면서 그 방향으로 브랜드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대표님의 어떤 색깔이 여기 묻어 있으세요? 네, 어, 저는 예쁜 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들이 예쁜 걸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음, 예뻐하는 거를 제 고객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가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일 예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꽃과 식물이 이 세상에 나는 것 중에 정말 예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무리 돈이 조금 덜 벌려도 음, 이 일이 재밌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얘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음, 모일 거고 네.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품을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교육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차도 반성하게 되는 제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계신 분 같아가지고 가장 자기다운 사업을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최근에 막 이제 사업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장 나다운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리밋 대표님 이제 서지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더 네. 위로 올라가시는 네. 백화점에 갈 때마다 이 브랜드가 보이는 네. 그렇게 성장하실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